맞습니다. 244쪽에 논리적으로 읽기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서는요 주장과 근거가 나오는 주장하는 글이 나오고요. 주장하는 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간고사 때 봤던 시험범위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논증입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논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논증이라고 하는 걸 더 간단하게 기억할 때는 논리적인 증명 과정이라고 기억하거나 방법이라고 기억하면 논증이란 두 글자가 어렵지 않다라고 그 중간고사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기서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거야. 논증 방식. 논증 방식을 1학기 때 배웠다라고 했는데 교재 구성상 1학기 때 안 배워서 아마 2학기에 나올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크게 연역 논증이 있고요. 두 번째 귀납적 논증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뭐 유추랑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3번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결국 2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1번에 나와 있는 연역적 논증과 2번에 나와 있는 귀납적 논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 4단원에서 나와 있는 마지막 시험 범위와 관련된 어려운 파트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되신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 244쪽 맨 아래 들어가기 전에 주장을 내세울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그라미 타당한 근거 우리가 중간고사 때 봤던 용어가 또 나오죠. 근거가 타당해야 된다. 근거를 들어서 여기 밑줄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동그라미 논증 논증이란 두 글자의 뜻이 나와 있죠. 이라고 한다. 이 단원에서는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페이지 245쪽 보시면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 공간 네모 쳐보시면 시간과 공간은 엄연히 따지면 달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건 장소를 마련해 주자라는 거야. 시간보다는. 아래 볼게요. 본문 안내. 이 글은 밑줄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 밑줄 쳐보시면 위에 가로 여시고요. vs 현재 땡땡 쳐보시면 그러면 이 글이 청소년 놀이공간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청소년 놀이 공간이 많다라고 할까 부족하다라고 할까? 그렇지. 부족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거야. 나 여기서 무언가를 해주세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현재에는 이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나요? 이어서 볼게요.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동그라미 병렬적 별표시 3개 박아보시면 그 병렬적 제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병렬적을 체크해 놓으라고 말한 거고 그 병렬적이라고 하는 거 아래다가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적어보시면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병렬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과학에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나요? 과학에서? 건전지를 가지고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란히 붙이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병렬은요. 이렇게 세로처럼 나란히 놓고 선을 연결해서 연결하는 건 병렬 연결이라고 하잖아. 거기서 말하는 병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를 근거로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갈래 주장하는 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장하는 글 옆에 가로 열어보시면 주장하는 글의 목적이 뭐라고 얘들아? 복자를 설득한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의 구성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 봤던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3단 구성을 취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목적은 설득이고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이다. 이 글은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병렬적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야 안 나온다야? 나온다. 똑같은 말 반복하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밑줄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근거 아래다가 가로 여시고 사실성, 타당성이라고 적어보시면 근거라고 하는 건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니까 사실적이고 타당해야 되겠죠.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성격 주관적 동그라미. 주관적인 이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잖아. 그럼 개인의 의견 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관적이니까 이 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됐어? 두 번째 논리적 체크해 보시면 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증이 나오니까요. 논증이 나오니까 논리적인 거야.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논이라는 글자가 앞에 나와 있는 논리라는 말과 같은 뜻이니까 논증이 나오니까 논리적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별도로 안 외우셔도 되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귀납적 별빛 5개.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귀납적 논증이라는 논증 방식이에요. 귀납적이라고 하는 논증 방식. 그럼 갈게. 귀납적 논증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귀납논증이라고 설명을 해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그러면 지서봐.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작을까 클까? 작아요. 범위가 작아요. 반면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호준아 범위가 넓을까 작을까? 상대적으로 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민성이는 눈, 코, 입이 있다. 그럼 민성이는 이라고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이야 아니면 개별적이야? 개별적이죠. 맞아요. 우리가 다 민성이는 아니잖아. 얼마나 짜증나게 생각해봐. 공감? 진단 됐어? 네. 오케이. 사람은 눈, 코, 입이 있다. 따라서 민성이는 사람이다. 네. 가정을 해볼게요. 민성이가 커요? 사람이 커요? 사람이 더 넓은 범위죠. 사람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반면에 사람 안에 들어가는 민성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결론을 뽑아내면 이것을 귀납적 논증이라고 설명합니다. 되었어요? 그래서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 나아가냐 반면에 연역 논증은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도출하면 연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부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귀납이라고 나와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약식으로 설명드렸어요. 뒤에서 딥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래 보자. 귀납 논증 방법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객관적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주제 밑줄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확대하자. 설명 볼까? 이 글의 글쓴이는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확대했을 때의 효과를 여기 네모 세 가지 측면 위에다가 적어 병렬 세 가지 측면 위에다가 병렬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세 가지 측면을 병렬적으로 제시합니다.
살펴본 다음에 이를 근거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래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해서 4개 나와 있죠. 별빛 5개 박으신 다음에 그건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뭐지요? 넘어가서 246쪽 가겠습니다. 서론. 언제부터인가 평일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나와 있죠. 조그마한 글씨 보세요. 주제와 관련된 밑줄 현실 상황. 현실 상황을 제시한 이유는 동그라미 독자의 흥미 유발. 왜 현실 상황을 제시했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학생 대부분이 학교 일과가 끝나도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수업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즘 학생들은 어른보다 바쁜 일상을 보낸다. 그 결과 OECD 가입국 중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은 최상위권, 반대로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조그마한 글씨 보세요. OECD라고 하는 건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보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권위 있는 기관에 통계 결과가 나왔으니까 얘를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글쓴이의 생각 같은 말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OECD 가입국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되겠네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청소년들은 많이 공부하는 만큼 많이 불행하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지만 그와 함께 적당한 휴식과 놀이도 필요하다. 하지만 놀 수 있는 시간 부족 밑줄. 두 번째, 마음 놓고 놀만한 공간은 많지 않다 밑줄. 그 두 가지가 조그마한 것이 나와 있죠. 문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이게 현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문제이다. 운동장이나 놀이터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놀이공간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고 여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진 않잖아. 그죠? 모래 가지고 노는 나이는 지났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쉽게 일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PC방이나 노래방 갔다가 막 강한 형들 만나고 불량스러운 형들 만나가지고 삥 뜯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상황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공간이다. 그나마 어쩌다 발견할 수 있는 청소년 놀이 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놀 시간이 주어져도 스마트폰을 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친구 중에서 시험 끝나고 놀러 가자 그러면 나 안 갈 거야, 집에 있을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죠.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만 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노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방과 후 텅 빈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쓸쓸하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떠할까? 물음표 동그라미. 질문 던지죠. 그럼 질문을 던진다. 1번 주의를 환기한다. 2번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조그마한 것이 나와 있죠. 거기서 1번 주의를 환기한다. 같은 말 관심을 유도한다 라고 해도 특이사항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건 관심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묶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 여기 네모 쳐봐.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 그럼 나는 지금부터 시간보다도 공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넘어가서 248쪽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론 먼저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여기 네모 청소년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지금부터 총 네모를 몇 개 칠 거냐면 얘들아 3개 칠 건데 이 3가지가 거기 아래 조그마한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총 3가지를 네모칠 거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공간을 확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병렬식으로 제시되어 있을 거야.
우리 앞에서 병렬식이라는 글자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며 다른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사회성이다.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타인과 어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 삶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런데 이러한 배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통해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대요. 그러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겠네요.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사회성은 밑줄 경험을 통해 체득.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랍니다. 사회성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남, 소통,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되고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 노력한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여기 밑줄 나와 타인을 이해, 오른쪽 타인과 타협, 이것을 동그라미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부분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킹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놀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여기 밑줄 경험과 만남의 기회, 그리고 오른쪽 아래줄 밑줄 공감 능력, 관계 형성 능력, 협동 능력, 사회 규율에 대한 이해력 밑줄 쳐보시면 그게 사회성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성을 이런 요소들을 기를 수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늘어나 청소년의 여기 네모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두 번째네요. 세 가지 긍정적인 측면 중 두 번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2015년 통계청 조사 아래 밑줄 통계자료 인용. 통계자료라고 하는 건 얘들아 객관적인 자료야 아니면 주관적인 자료야? 객관적인 자료니까 뒤에 나오죠. 설득력을 높인다. 또 나오네요. 똑같은 말 반복이죠. 우리나라 13에서 24세 청소년 중 61.4%가 생활 속에서 우울, 압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안고 살아간다. 이로 인해서 가슴 통증, 울렁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학업까지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오른쪽 위에. 그러므로 밑줄 반드시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눈으로 볼게요. 놀이를 통한 휴식과 재충전은 삶의 활력을 준다. 놀이는 재밌다. 놀이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놀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활력이 넘치겠죠. 여러분들도 논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하는 동안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다. 문화, 여가, 오락,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확대되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은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민규야. 마지막으로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일탈이 줄게 되므로 여기는 뭐 범죄 예방에도 효과. 이런 거야. 합법적으로 너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면 뒷골목 가서 담배 피거나 뒷골목 가서 친구들 삥 뜯거나 이러한 행동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줬으니까. 학교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얘들아 통계청이 나왔으니까 또 통계자료 나오겠죠. 통계자료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라고 주관적이라고. 객관적. 에너지 충전 좀 하고요. 통계자료 객관적이라고 주관적이라고? 객관적이라고요. 객관적이니까 설득력을 높일까요? 설득력을 낮출까요? 높이겠죠. 또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통계 자료를 왜 갖고 왔냐면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에 TV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막 10대가 렌트카 빌려가지고 막 차 사고 내고 길 가다가 그냥 자기가 담배 피고 있는데 담배 피는 행위에 대해서 어른이 뭐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 어른 폭행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범죄죠. 엄연히 따지면.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년 범죄자 수는 7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체 범죄자 중 3.8%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청소년의 강력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원인은 매우 복잡하겠으나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다. 청소년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현실은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 내몬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을 모방하게 하고 이러한 행동은 일탈과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는 밑줄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 EX 민규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적지 마라. 적지 마. 우리 민규가 자기 존재를 인식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강연 이해됐어? 민규 행동에 대해서? 아직 안 돼. 진짜 알겠지? 민규 잘 받아줘. 난 못할 것 같으니까. 민규 지석이가 너 잘 챙겨준대 이제. 거기 끄덕였어. 너 왜 이렇게 쫄아봐? 너 공부 크게 나왔잖아. 민규야 왜 지석이 별로야? 아니요. 호준이는 어때? 별로예요. 지석이 잘 챙겨줘. 너가 선택받은 남자다 민규한테. 하지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으니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으로 이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밑줄 자아를 드러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청소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를 노출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의 눈밖에 나거나 다른 사람이 거슬리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자. 청소년들은 청소년 놀이 공간에서 자신의 욕구를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체육예술, 취미, 진로 활동을 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생산해낼 거야. 돈을 쓰지 않고 어른들의 간섭이 없어도 자신들의 문화가 보장되는 청소년 놀이 공간이 확대된다면 구태여 가지 말라는 곳을 왜 가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왜 하겠는가? 물음표 나왔으니까 의문문이죠. 맞아요? 의문문의 조그마한 글씨 보세요. 의문문의 형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가로 여시고 걔를 뭐라고 말하냐면 설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우리 중간고사 때 설의적 표현 나왔었잖아. 이거 뭐라고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냐 민성아? 잘 봐. 진산 뭐라고 기억하면 좋다 그랬지? 그렇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 결론을 내렸는데 그냥 다라고 하는 평서문으로 끝내는 것보다 의문문으로 끝내면서 독자들에게 생각을 유도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때 쓰는 게 서리적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을 테니 서리적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청소년 놀이공간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며 청소년 일탈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죠. 진상이가 2개 털려가지고 계속 쪽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학업 스트레스예요. 전 주고 있는 게 맞아요. 나 인정했다. 하지만 그걸 줘야 돼요. 진상이 같은 케이스는요. 왜? 자만하고 방심하니까. 학생별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진산이 성격이 소심하고 상처를 쉽게 받는다라고 하면 전 절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진산이는요. 밝잖아요. 끝난 거에 만족하고 시험 기간에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 때문에 다양한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기회를 제공해줄 놀이 공간의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여기 밑줄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해소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별표 5개 박으세요. 그게 아래 조그마한 것이 동그라미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을요 같은 말로 최종적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이유가 나오면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최종 보스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별표시까지 박아놨습니다. 인간은 원래 놀이하는 인간으로 진화해 왔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체육, 문학 등도 따지고 보면 놀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놀이가 곧 성장이고 생산이며 학업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여가 시간과 놀 공간은 부족하다. 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건전한 놀이를 하면서 또래와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조그마한 글씨 보세요. 밑줄 청소년의 놀이공간 필요성 강조. 2번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글쓴이의 바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그 글쓴이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로 의도,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글을 쓴 의도, 내가 글을 쓴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죠. 바람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람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의도와 목적이니까 연결지어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학습 활동 볼게요. 진산 몇 시야? 9시 다 됐어? 오늘 끝나겠다 이거. 여기까지 하면 진도 끝나죠? 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아, 이 영상은 내일 올릴 건데 그 세환이한테 아무 말 하지 마. 그래도 내가 4교시에 남긴다. 고3방에서 영상 보게 할 거야. 그게 낫죠? 그 최고의 벌 아닌가? 이제 공감? 어때? 나 갑자기 든 생각이야. 말하지 마. 알겠어? 이게 너네가 먼저 가서 말하면 걔가 순간 생각했거든? 내가 말 천세환이야. 야, 창렬쌤 알았어. 그럼 너 학원 와, 안 와? 안 와. 일단 와야 돼. 너네 갈 때 세환이는 대입관에 남겨서 영상을 듣고 가게 할 거야. 진짜 어때? 재밌겠지? 말하면 안 된다. 어떠한 계획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죽어. 그러니까 A반 단톡방에 올려줄게 이 영상을 일단. B반은 내일 올릴 거야. 알겠지? 너 말하지 마. 저 친구 숨긴다고. 야, 내가 사실 좋은 거 하나 알아보면 안 돼. 아, 근데 내가 세환이가 책을 안 갖고 올 수 있는데 부호책을. 민지야, 집에 가서 세환이한테 세환아, 너 우리 어제 교재 갑자기 창렬쌤이 긴급 검사했는데 어제 결석한 애들 너 창렬쌤한테 연락 안 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너 금요일날 교재 가지고 와. 창렬쌤한테 미리 갔다 왔대. 그럼 너 칭찬받아. 이렇게 막. 원래 카메라 오지지. 너 좀 진지하게 말해야 돼, 민지야. 이 역할은 너한테 준 거야. 너가 이 모든 거의 성패가 너한테 알려있어. 일단 발만 학원에 담그면 돼. 그 이유는 내가 아니면 4교시를 자습을 시키고 5, 6교시 내가 독성여고 2학년 수업인데 거기에 짱 박아놓을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고3 수업보다 그게 재밌지 않냐? 진산 어떻게 할까? 첫 번째 걸 할까? 두 번째 걸 할까? 두 번째 게 괜찮아? 그게 신선한 벌이죠. 소리 지르면 제 목만 아프고 어차피 이미 지나가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차피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 4교시는 자습해. 그리고 5교시 나랑 따라서 어디 갈 거야. 봤더니 여고야. 나는 언제 철들까?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사장님 내일 보는 거야. 영상 보다가 피식 하고 웃겠지? 그치?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거짓말 치고 결석해. 다음에 그 사람이다. 이미 나 몰래카메라 한번 노출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테니 전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겠죠. 가겠습니다. 1번. 다음은 이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 내용. 야, 이 글이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적어놔. 주장하는 글.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야. 어디?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뭐야, 얘들아? 생각. 이뭔 생각이야. 설득이잖아. 아래 보세요. 글쓴이는 거기 보라색깔 글씨로 뭐라고 나왔어? 밑줄 독자를 설득. 얘는 외우는 게 아니야. 얘는 외우는 게 아니야. 주장하는 글을 쓴 목적이 뭐야? 설득이요. 그 말이 아래 똑같이 나와 있는 거라고요. 아래 가겠습니다. 2번 구성 단계에 따라 정리해보자. 본론 동그라미. 본론 동그라미 치시고요. 저거나 병렬적. 거기가 병렬적이야. 방열이요? 거기가 병렬식입니다. 오른쪽 말풍선 볼게.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서론 부분 네모. 서론 부분에서 뭐 하는지 확인할 거야. 밑줄 문제 제기.
두 번째 여기 네모 본론 부분 밑줄 근거를 들면 주장 펼치지. 마지막 결론 네모 결론은 주장 강조 앞으로의 과제 당부. 오른쪽 페이지 3번 별빛이 100천만 개 박으시고 얘가 무조건 나와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이 글을 쓰인 논증 방식을 파악해보자. 연역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여기 네모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에서 여기 네모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간다. 연역. 아래 귀납 볼게요. 여기 네모 쳐볼까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 에서 여기 네모 쳐보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간다. 귀납. 됐어요? 다시 연역 먼저 올라가서 볼게. 연역 두 번째 점이요.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밑줄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 오른쪽 예시 볼게요. 대전제, 소전제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맞아? 근데 그 대전제, 소전제에서 대라고 하는 글자는 크다라는 글자고요. 소라고 하는 글자는 작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말풍선 먼저 볼게요. 대전제와 소전제는 모두 밑줄 결론의 근거.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뽑아내는데 근거로 활용되는 게 대전제와 소전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전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 소전제라고 하는 건 대전제보다 작으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대. 예시 보자. 모든 사람은, 사람 동그라미,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순신 장군 동그라미.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건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겠죠, 그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밑줄 이순신 장군은 죽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뽑아내는 것을 연역이라고 한다. 됐어요? 반면에 귀납 보세요. 이순신 장군 죽었다. 세종대왕 죽었다. 사람 한 명의 개인이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고요. 두 번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사람이죠. 개별적인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주어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야. 결론. 따라서 모든 사람 동그라미. 일반적이죠. 보편적이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죽는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간다. 귀납.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간다. 연역. 됐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얘 문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중요해요. 그만큼. 아래 보자. 예시답안. 이 글의 글쓴이는 청소년 놀이시설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밑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들을 근거로 먼저 제시하고 있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게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주장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죠? 그럼 얘들아, 얘는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갔으니까 연역이야, 귀납이야?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갔으니까 연역이다, 귀납이다? 귀납. 아래 3번 보세요. 2번. 이 글은 맨 아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귀납 넣어줘. 오른쪽 날개에 귀납 보면 귀납점 옆에 유추 있죠. 유추 동그라미. 일반화 동그라미. 제가 아까 처음에 유추와 일반화가 귀납점 논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분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몇 시야? 6분 7분? 이거까지만 하자. 이거까지 하고 뒤에 그 너희들이 시험 범위 보내준 거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시험 범위가 250 자습서 기준 261조까지 들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번 시험 범위가 학교 교과서 기준상 261조까지 들어간대요. 토요일날 오자마자 이거 진도 끝낼 거야? 이해 갔어요? 세 타임이니까 진도 끝내고 나머지 두 타임은 공부할 시간 줄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유추. 두 대상 간 유사점 밑줄 쳐보세요. 유추라고 하는 건 두 대상 간 유사점을 동그라미 근거.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두 대상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야? 아니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야? 대상이 두 개밖에 없대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야? 아니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추는 귀납이라고.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가니까. 뒤에 볼게. 그것들 사이의 밑줄 또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다. 그러면 적은 것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더 많은 게 유사하겠지?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작은 것을 바탕으로 큰 것을 본다. 유추. 얘는 귀납에 들어가고. 일반화. 여기 밑줄 경험적 사례. 경험적 사례라고 하는 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경험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다 동일하지 않잖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경험적 사례라고 하는 것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을 거야. 경험적 사례로부터 추상화를 통해 여기 밑줄 일반적인 결론 대놓고 나오죠. 여기서는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말이 큰 범위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을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반화도 결국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가니까 귀납에 들어간다. 되었습니까? 원주장 눌러줘. 근데 작은 것에서 작은 것은 안 돼요.